지금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지금 독립기념관장 선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광복절 행사가 지금 파행 광복절 행사를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광복 단체, 광복회랑 독립유공자 단체가 광복절 행사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항상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난리가 났느냐. 일단 이름이 김영석이야. 역사 전공자는 맞습니다. 사학 전공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나이가 68세입니다. 68세인데 이런 공직을 맡아도 돼? 지금 13대 독립기념관장 8월 8일날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제 이분이,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분의 연구 성과?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성과가 있겠죠. 내가 모르는 거겠지. 근데 어쨌든, 근데 내가 이제 경력을 좀 봤어. 그러니까 이분이 사학과를 졸업하긴 했는데 사범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교육과랑 역사학과는 달라요. 역사교육학과 교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경력들을 보면은 뭐 통일과 나눔재단 위원장, 안익태 기념재단 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 역사 관련 시민단체나 재단에서 일한 적은 별로 없고, 한민족복지재단,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통일과 나눔재단,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폴립했어야 안익태 기념재단 연구위원을 했는데, 안익태 선생이 이제 애국가를 작곡한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친일이랑 나치 논란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분이 이제 안익태 기념재단 연구위원을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안익태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안익태를 이제 재평가해야 한다. 그 친일 논란이 있긴 한데, 안익태가 애국가를 작곡한 것도 사실이고, 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평가를 높게 받은 음악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이 김영석이라고 하는 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친일 행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옹호를 많이 해왔어요. 안익태뿐만 아니고 백선엽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 김영석 관장의 역사관이 뉴라이트 역사관과 닮았다, 뉴라이트 이제 역사학자가 아니냐, 약간 요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뭐 뉴라이트니 뭐 종북사관이니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역사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여러 시각으로 이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역사가 약간 정치화가 되긴 하지만 되기 쉬운 주제고,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목적으로 발전해온 학문이긴 하지만, 역사학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엄연히 이제 학문의 영역인데, 그거를 뭐 무슨 사관으로 치부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를 막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뉴라이트 사관이 뭔지 나도 몰라. 뉴라이트 사관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뉴라이트니 하는데, 사실 뉴라이트가 뭐라고 명확하게 정의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김영석 관장을 뉴라이트 역사학자여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그동안 해온 이제 발언이나 뭐 연구 성과 뭐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냥 이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따져야지. 뉴라이트는 적화해서 말하는 단어 아니에요. 근데 뉴라이트는 원래 자기들이 자신을 지칭하던 단어인데, 원래 이런 분류라는 게 애매해요. 근데 그런 거 똑같잖아. 밖에서 볼 땐 똑같은데 왜 지들이 다르다고 하지? 뭐 알트라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대한우파라고 하는 것들, 고전적인 보수주의자들과 자기들은 다르다 해가지고 대한우파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알트라이트라고 이제 명칭을 정한 건데, 밖에서 보면은 더병신이잖아. 다르긴 다르지. 전통적인 우파랑 비교하면 더병신인데, 자기들이 대한우파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런 식인데, 뉴라이트자라고 칭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너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편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사람이 이제 독립기념관장이 되니까 독립운동 단체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가 맨날 그 얘기 했잖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자꾸 왜 그런 역사 싸움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기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기지도 못할 역사 싸움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좀 묻고 싶어요. 이 칼럼을 쓰신 분한테도 좀 묻고 싶은데, 도대체 독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을 폄하하면
우리나라 우파들은 왜 독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 폄하하고 친일파를 좋아하는 거야? 그걸 하면 도대체 뭐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 독립운동가를 기념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죠. 국난의 위기라든가 이런 게 약간의 애국심 고치 같은 것도 있고, 국가가 지탱되는 데는 도움이 될 거 아니야. 나라를 위한 이제 나라가 날 책임진다, 나라가 나의 명예를 지켜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애국도 하는 거고 하는 거잖아. 도대체 독립운동가를 폄하하고 친일파를 말하자면 친일파 실드를 치는 게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냐 이거야. 저파들이 6.25 전쟁영웅 비하하는 것처럼 별 이득이 없지 않을까? 6.25 전쟁영웅을 왜 비하하는지도 난 잘 모르겠어. 그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백선엽 장군인데, 백선엽 장군은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친일파지. 친일파인데 그냥 우리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활약을 한 거잖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느 한쪽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지랄을 하고 어느 한쪽은 전쟁영웅이 아니라고 지랄하니까 존나 얼탱이가 없는 거죠.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지 못하는 속성이 아니잖아.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충원에 안장되어야 하느냐? 백선엽 장군이 전쟁 영웅인 거 맞지. 근데 한 번은 파묘될 만한 짓거리를 한 거고, 한 번은 현충원에 안창될 적을 한 거잖아. 그러면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한 번 일어날 만한 일이지 이게. 우리나라 우파는 일본, 중국 둘 다, 우리나라 우파는 일본 엄청 좋아하죠. 잘 생각해봐. 지금 떠오르는 이제 인터넷에서 우파라고 떠드는 새끼들 중에 일본을 얼마나 좋아하는, 무슨 일만 생기면 일본 가가지고 우파인데 일본 별로 안 좋아하는 대군사 스네이크라고 있던. 나는 일본 좋아해요. 나는 일본도 좋아하고 중국도 좋아해. 난 다 좋아해. 난 범세계주의자야. 난 모든 나라를 다 좋아합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을 더 좋아해요. 저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잖아요. 진실충, 과학충.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독립기념관장이 이게 무슨 세월이 했길래 이런 욕을 먹느냐. 1945년이 광복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 우파 역사관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해. 자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족도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나라가 무슨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독립을 한 것이냐.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우리 천조국 대미국 형님께서 원폭 두 방을 탁 떨어뜨려 주신 바람 덕분에 독립이 우리나라는 거저 주어진 것이다. 이런 소리를 자꾸 1945년 8월 15일날 광복이 된 거를 되게 폄하를 해요. 막 그러면서 광복절은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뭐 이런 소리를 막 해. 일단 이제 역사를 전공을 했다고 한다면, 역사를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원폭 요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이 원폭이 일어나기까지의 수많은 과정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제 독립이라고 하면 8월 15일 이게 땡이 아니고 독립운동사가 어떤 세계 외교가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이 명시된 뭐 회담이라든가 이런 거 대한 얘기를 쭉 할 수 있어야지 이제 독립의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일본에 핵이 안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핵을 안 맞았어도 항복을 했을 거예요. 그 항복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미국이나 이 연합국에서 피해가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본토 상륙작전 대신에 핵을 떨어뜨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은 1944년부터 항복 논의를 했어요. 근데 그 있잖아, 항복이 다 같은 항복이냐? 아니야. 내가 어떤 조건으로 항복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독일이랑 일본이 약간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달라. 독일은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가 독일이 그걸 어기고 소련을 침공하는 바람에 소련이 독일 전선에 참전을 했잖아요. 근데 소련은 일본이랑도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였어. 일본 입장에서는 소련을 통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항복을 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계속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스탈린이 나중에 그걸 다 씹고 관동군 75만 명을 다 그냥 만주에서 갈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일본이 뒤통수를 맞은 건데, 그걸 위해서 미국이랑 영국이랑은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오키나와 상륙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온 힘을 다해서 맞고, 그 사이에 소련이랑 물밑 접촉을 통해가지고 항복을 타진을 계속 하고 있었어. 근데 소련에서 씹은 거지. 핵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일본은 항복을 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일본이 미국이랑 영국을 이긴다는 시나리오가 있나요?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그러면은 일본이 항복을 하면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독립이 되냐? 아니죠. 일본이 항복하는데 대한민국이 왜 독립이 돼? 조선은 일본이랑 같은 나라인데, 말하자면 항복했는데 갑자기 경상도를 독립시켜주는 거야. 그런 미친 게 어딨어요. 일본의 항복이 대한민국의 독립이 아니라고. 근데 왜 독립을 시켜줬겠냐 이거야. 왜 대한민국만 독립을 시켜줬겠어? 독립은 전쟁이 1945년에 끝나잖아. 카이로 회담에서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로 잠정적인 합의가 다 끝나 있었습니다. 중국이랑 미국이랑 영국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왜 그랬겠어? 우리가 씨발 우리는 일본 사람인데 이지랄하고 있었으면은 걔네가 왜 독립을 시켜주냐고. 한국은 독립국가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세계의 이 정치계, 미국 정치계나 이제 중화민국 여기에다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이걸 계속 상기시켰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에서 그 안건이 올라간 거야. 막 그거 얘기하잖아. 우파들은 또 이승만 엄청 좋아하잖아. 이승만 독립운동가들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승만도 업적이 없는 거 아니야? 연합군 역할이 당연히 크죠. 당연히 큰데 독립운동가들의 이런 노고가 없었으면 연합국이 왜 독립을 시켜주냐 이거야. 우리가 자력으로 일본을 이겨야지만 그게 독립이야? 그럼 프랑스도 독립 못한 거죠. 프랑스는 비시 프랑스가 자력으로 독일군을 몰아내가지고 영토를 되찾은 게 아니잖아. 그 연합군의 역할이 크지. 근데 그렇다고 프랑스가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거 아니잖아. 프랑스 애들도 레지스탕스를 하고 계속 연합군이랑 그걸 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건 좀 그렇긴 해. 왜냐면은 그 당시 조선은 이제 제3세계고 프랑스는 제1세계니까 당연히 독립을 시켜준다고 생각했겠지. 그건 아예 논의를 하지도 않았겠지. 근데 이제 제3세계 그것도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식민지가 됐단 말이야. 1905년이잖아. 1905년에 을사조약이 실질적으로는 을사조약 때 이미 나라가 망했다고 봐야지. 그때는 1차 세계대전도 벌어지기 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도 벌어지기 전이어가지고 원칙대로 하자면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조선을 뱉어낼 의무는 없었어. 근데도 일본이 망하기 전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독립이 보장돼 있었다니까. 카이로 회담 즈음해가지고 수많은 서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보면 이승만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승만이 뭐 이제 임시정부를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노력한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헛수고를 한 거고 미국이 핵을 떨어뜨려서 이제 독립이 된 거다 그러면 이승만도 뭐 족밥이네요.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야. 독립운동가들이 없었으면 독립이 안 됐을 거예요. 왜 이렇게 광복절을 싫어하냐 이거야. 진짜 광복을 했으면 안 된다. 광복절은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래. 왜냐면 우리나라는 독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래. 독립. 예, 봐봐. 그래 이제 건국절 논란이 그런 거잖아. 광복으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얘기도 하거든. 광복절을 가지고 독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빛광자에 이제 회복할 복자를 써가지고 광복절이라고 빛이 돌아온 날이라는 어중간한 말을 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복절의 광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광복절의 광은 빛광자를 쓰긴 하지만 그게 빛이 돌아오다라고 해석되는 빛광자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파 역사 어쩌고 이지랄 하는 새끼들은 맨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광복이라고 할 때 광자는 영예로운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돌아왔다 이게 아니야. 잃었던 것들을 명예롭게 다시 되찾았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아 몰랐어요? 잘 모르죠. 이게 잘 몰라요. 근데 광복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빛이 돌아오더라고 하는데 그거를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그냥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역사를 얘기한다는 사람이 광복절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오해죠. 근데 나는 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독립기념일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을 독립기념일로 기념을 하고 있긴 한데 일본이 패망한 날짜로 그냥 정한 거지. 미국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이에요. 근데 미국이 독립을 언제 했냐? 5월 20 며칠인가 했어요. 근데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야. 왜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냐면 독립선언문을 7월 2일날 만들어가지고 7월 4일날 발표를 했어. 실질적으로 미국 독립기념일은 미국이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독립을 선언한 날을 기준으로 독립기념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기념일은 뭐가 있겠어?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날은 언제야? 우리나라에서 역사 문제야. 이거 모르면은 수능 못 봐. 수능 다시 못 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선언한 날이 언제야? 그것도 국가 기념일이야. 우리나라가 독립을 선언. 그렇지. 동란의 도치님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절이 미국으로 따지면 독립기념일이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로 할지 실질적인 독립을 이뤄낸 날로 할지는 그냥 자기들 맘이야. 3일절을 독립기념일이라고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과 이 실질적인 이제 독립을 쟁취한 날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립을 쟁취한 날은 또 8월 15일도 아니에요. 종전기념일이지 8월 15일은. 그냥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거야.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의미가 있는 날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야.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는 그 중에서 광복절을 독립기념일로 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이 광복절을 굳이 폄하할 이유가 있느냐, 왜 이렇게 자꾸 폄하를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 있느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그런 짓거리들을 많이 하잖아. 흉범도 흉상을 옮겨야 한다는
그리고 김영석이가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했어. 홍범도 흉상을 옮겨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야. 말하자면은 정치적 프로파간다 얘기를 하면 이런 자리를 하나씩 받는다니까. 윤석열은 그런 걸 좋아해. 정치적 발언을 막 하고 막 이래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신기한 정부예요. 홍범도 흉상이 육사에 있는 건 좀 그렇다고. 전두환 흉상이 있는 것보단 전두환 흉상이 있어하는 거 아니냐고? 동문 선배라고? 반란군의 새끼를 왜 반란군 수계 개새끼를 모시는 거는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또 반란 일으키라고? 동문 선배니까? 아 니네 선배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육사가 한동안 인기가 없었어.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육방부긴 한데 육사 출신들이 한동안 욕을 많이 먹었지. 반란군 놈의 새끼들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니까 지금 광복회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광복회에서 광복절 행사 안 하겠다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중인데, 윤석열 대통령 우찬 같은 거 하거든. 독립운동가 후손들 불러가지고 거기도 불참한다고 하고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한다고 하고, 심지어 나는 이게 더 어이가 없어. 국가기념일이니까 국가기념 행사가 열리거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원래는 독립기념관에서도 광복절 행사를 했어요. 할만하잖아. 근데 이번에 안 한대. 왜 안 하냐 봤더니 미친 이번 신임 이 형석이가, 자기들이 밝힌 사연은 그래. 이 형석이가 국가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을 해야 돼가지고 독립기념관 기념식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존나 이거야. 대통령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봐야지. 지가 관장인데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광복절 경축식이 뭐가 중요해? 이 지랄한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대통령 얼굴 보러 가야 되는 거야 자기는. 존나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잘 고를까.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친일파로 매도된 인물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라고 해가지고 친일 임명사전을 수정하겠다.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백선엽을 향해 친일파라는 불명.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이 하잖아. 아니 친일파면 안 되냐고. 백선엽을 향해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쓰고 별제했다며 간도 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오해한 것이다. 안익태는 세계평화를 이루려고 한 것이다. 아니 친일을 했다는 걸 왜 자꾸 치우고 싶어해. 친일을 했고 그냥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군을 훌륭하게 이끌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간도 특설대에 근무한 거 말고는 그럼 그 사실을 말고 대체 뭘 더 들이밀어야 되냐. 간도 특설대에 근무를 했지만 친일파는 아니다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 문재인 아버지는 면장이었다 그래갖고 친일파라며. 면장은 공무원이잖아. 근데 간도 특설대는 아니라고. 간도 특설대는 실제로 중국 마적대나 독립운동가들 잡으러 다니던 부대잖아. 아니 백선엽은 자기 자서전에도 자기가 조선인 게릴라 잡으러 다녔다고 써놨어. 뭘 더 증명해야 되냐 이거야. 내가 봤을 때는 문재인 아버지도 친일파고 백선엽도 친일파. 그래 그렇게 하든가. 아니 백선엽은 자기 자서전에 자기가 조선인 게릴라들 잡으러 다녔다고 썼는데 그럼 뭘 해야지 친일파냐 도대체. 조선인 게릴라들 잡으러 다녔다는데 그래도 친일파가 아니면은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해야 친일파가 될 수 있는 거야. 아 친일파 너무 되고 싶다. 씨발 그렇게 되기가 힘든 거였다. 친일파가 그렇게 되기 힘든 거였다니. 말하자면 조선인 게릴라가 이제 항일 유격대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걸 잡으러 다녀도 친일파가 되지 못하다니. 원통하다. 진짜 친일파 진짜 되고 싶었는데 이런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왜 이런 사람을 자꾸 여기 앉히려고 하는가. 나는 이 타이밍에 지지율도 개박살이나 있고 지금 한동훈이 당대표 돼가지고 당 장악력도 지금 개똥볼을 찾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걸레짝이 됐는데 도대체 왜 이 타이밍에 논란을 자초하는가. 이번에 또 누구?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갈려요? 국방부 장관 또 바뀌어? 김용현으로 바뀌고 지금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동시킨다고? 뭐야 이게. 김용현 이제 경호처장이잖아. 대통령 경호처장.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자기 경호처장이었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가지고 국방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인사를 제비뽑기로 하냐? 저기다가 다트 돌려놓고 이렇게 다트 꽂아갖고 하나봐.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할 참모가 한 명도 없을까? 무조건 다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정강이 부러지는 거야. 정강이 빡 해요. 정강이 부러지고 야 이 새끼야 야 니가 말이야 임마 김씨 그래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지금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타이밍도 그래. 지금 광복절을 앞두고 있잖아. 광복절을 앞두고 왜 이런 인사를 하냐
하느냐 이거야. 광복단체나 독립운동단체들이 가장 힘이 세질 때가 언제냐. 가장 이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때가 3.1절 때랑 광복절 때야. 그런 생각을 안 했나? 김영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면은 광복단체들이랑 독립운동단체들이 두 팔 벌고 환영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훌륭한 인선 안배를 칭송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럴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논란이 되는 인사를 임명을 할 때 광복절 바로 직전에 임명을 하면은 당연히 가장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기인데 광복단체들이 말하는 거 전부 다 언론에 다 도배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광복절이 끝나고 하든가. 아니 사고를 칠 거면 좀. 그래서 결국 올해에는 광복절 행사가 따로 열릴 것 같더라고요. 광복절 단체들이 따로 연다고 하고, 야당들도 지금 국가 기념식에 안 가고 그 광복절 단체들이 여는 광복절 행사에 따로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도대체 대가리가 진짜 너무 나빠가지고 진짜 그렇게 꼭 임명을 하고 싶나? 68세 먹은 할아버지를? 건국절을 만들기 위해서 광복절을 없애는 거구나. 건국절 만들어야 되니까 건국절. 근데 건국절도 8월 15일 아니야? 진짜 할까봐 무섭다고. 나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하지 않을까? 나는 건국전쟁 리뷰 때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건국절을 주장하는 새끼들이야말로 종북 좌파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새끼야말로 북한의 정통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하하는 종북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국절 이지라는 새끼들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김씨 조선에 충성하는 빨갱이 개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다 처벌해가지고 남영동에다가 윤석열 정부가 곧 망할 것 같은데 뭐라고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 가면서까지 저런 사람을 임명을 하려고 하나 이해를 못하겠네. 안녕.